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사연은 이렇게 일회성이 아니라 실제로 귀신을 본 분들 사연을 제가 검수하고 또 검열해서 고른 사연이고요. 자, 오늘 사연도 다들 집중하고 계시죠? 지금 잠깐 멘탈이 나간 거 아니시죠? 네, 괜찮습니다. 또 에어컨 대신 멘탈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도 구독자분이 직접 보내주신 사연인데 여자분이시고요. 제가 편의상 보경 씨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경 씨가 직접 겪은 일인데요. 당시에 보경 씨네 집이 바로 윗집에 어떤 중년 부부가 살고 계셨는데 이 중년 부부에서 아저씨가요. 보기에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시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모습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대요. 예를 들어서 보경 씨네가 거기가 이제 빌라 같은 데인데 뭐 짐이나 우리가 보통 뭐 반찬이나 이런 선물 같은 거를 막 차에다 싣고 그걸 내릴 때 보통은 먼저 그 입구에다 댄 다음에 입구에다가 짐을 내려놓고 주차를 하려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면 아저씨가 꼭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 밖으로 나와가지고 1층 문 밖에 이렇게 서성이다가 그 쌓여있는 것들을 보고서는 아무렇지 않게 그것들을 그냥 집에다 가져간대요. 자기 집에요? 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 번은 보경 씨네 이제 부모님이 아저씨 뭐 하세요? 그거 왜 가져가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저씨가 아, 이거 누가 버린 줄 알고 가져가려고 했지. 그래서 치워주려고 했지. 무슨 한두 번도 아니고. 이랬다고 너무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거는 누가 봐도 방금 차에서 내린 물건이었고 이런 쓰레기가 아니라 진짜 그냥 반찬통, 그러니까 반찬이 들어있는 뭐 보자기에 쌓여 이런 선물꾸러미 이런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아저씨가 이사 온 뒤로 계속해서 이 보경 씨네 집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집 빌라 앞에 누가 잠깐 둔 물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뒀던 물건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왜 우리 이런 공동주택 빌라 아파트에 살 경우에는 택배가 잘못 놓여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1층인데 2층에 놓여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201호인데 202호 앞에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하루는 보경 씨 택배가 아저씨네 집층에 잘못 놓이게 됐었대. 근데 그때도 이 아저씨는 아무렇지 않게 그 택배 박스도 뜯고 그 안에 있는 그 물건 그 포장지도 전부 다 뜯어가지고 자기 물건처럼 그냥 다 뜯어놨었대. 그리고 나서 나중에 택배사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물건이 다른 층으로 배송이 됐었고 그 아저씨네 와이프 그 아줌마가 미안하다면서 물건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너무 많았고 심지어 이제 같은 그 건물에 사는 같은 동에 사는 다른 집에서는 집에 현관문이 잠깐 열려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그 현관에 들어가갖고 그 집에 있는 물건을 현관에 있던 물건을 갖고 나오다가 들켜가지고 그 집주인과 그 아저씨가 막 싸우는 일도. 그거는 도둑 아니에요? 이거 랜선무당에 나와야 되는 그 진상 주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와, 심각하네. 여기까지 봤을 때는 랜선 무당이에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아저씨는 평범해 보이지만 굉장히 이상한 분이셨고 아저씨한테 막 왜 훔쳐가세요? 왜 남의 물건을 왜 그렇게 보세요? 라고 해도 그냥 대답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는 아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났었고 또 이 우리 추석 때 되면은 택배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쵸. 선물 세트. 네, 그러면 왜 택배 기사들이 그거를 문 앞에 일단은 쌓아놓고 천천히 옮기잖아요. 그럼 아저씨가 마치 선물 고르듯이 그 쌓여있는 물건들 이렇게 보면서 박스를 하나씩 이렇게. 그거 진짜 안 돼요. 제가 또 그 일을 해봤는데 잔뜩 쌓아 너무 많이요. 명절에 물건 잔뜩 쌓아둔 어떤 친구가 일을 해서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거 하나 잘못 가져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이 돼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됐는지 뭔지 어떤 건지 그거 다 감당하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상한 아저씨였대, 동네에서. 그러던 어느 날 보경 씨가 평소처럼 이제 잠자리에 들고 꿈을 꿨는데 꿈에서 보경 씨가 이제 꿈 시작부터가 약속에 늦어가지고 부랴부랴 막 준비를 하면서 막 집을 나와가지고 그 집 건물 계단을 후다다닥 내려오는 그런 꿈이었대요. 그러면서 꿈에서도 계속 늦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건물 그 빌라는 1층 문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1층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요 바로 앞에서 한 4-5명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정확하게 남자 2명이랑 여자 2명이 서 있더래. 그들은 보경씨네 집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고, 근데 그 중에 여자 1명은 50대 정도 돼 보이는 중년의 여성이었고, 나머지 3사람은 20대처럼 굉장히 앳된 느낌이 났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보경씨네 집 앞쪽으로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탁 걸어오더니 건물을 빠져나가려 하는 보경씨에게 말을 걸었대요, 갑자기. 그 중년의 여성이. 그 중년의 여성이 50대 정도의 그 나이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도 이렇게 단정하게 쪽진 머리를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보경씨가 속으로 연예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쁜 모습이었대. 그래서 그 중년의 여자가 저기 죄송한데요. 우리 물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꿈에서 보경씨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약속이 늦어가지고 지금 늦었어. 빨리 가야 돼. 그리고 보경씨가 죄송해요. 제가 지금 급히 어디 갈 데가 있어가지고요. 안 돼요. 라고 대답하면서 그들을 피해 가려는 그때 그 4명 중에 남자 1명이 보경씨를 딱 막더래. 그러면서 저희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집에 올라가서 저희 물 한 잔만 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굉장히 웃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그 남자가 좀 잘생겼었대, 꿈에서도. 근데도 보경씨는 이제 약속에 늦었다 보니까 계속해서 약속이 늦어서 안 된다, 저 빨리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보경씨의 그 앞길을 막아서 선 상태에서 보경씨한테 계속 집에 잠깐만 올라가면 된다, 물 한 잔만 주시면 된다, 저희 너무 목이 말라서 그래요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경씨는 처음에는 그 중년의 여자분도 너무 이쁘고 곱게 생기셨고, 그 남자도 굉장히 훤칠하고 잘생긴 느낌이어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좋았는데 계속해서 막 자기를 쪼르니까, 자긴 가야 되는데 막 길도 막아서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짜증을 내면서 바빠서 안 된다니까요 하면서 그냥 그들을 밀치고 무시를 하고 그냥 확 뛰어가려는 순간 꿈에서 깼대요. 그러면서 이제 꿈에서 깨고 나서 무슨 이런 꿈을 꾸지? 왜 자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좀 의아했지만, 이상하게 그 꿈속에 그 중년의 여자 얼굴이 계속해서 기억에 나면서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은 약간 배우 김성령 씨처럼 너무 예쁘신데? 굉장히 좀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아하고 고상하고 그런 고운 50대 얼굴이었고, 생각해보니까 이 쪽진 머리에 검은색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쪽진 머리에 개량 한복이요? 검은색? 그리고 나서 며칠이 채 안 돼가지고 또다시 꿈에서 보경씨가 평소처럼 집에 있는데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더래요. 그래서 왜 옛날에는 우린 지금 막 인터폰에 화면도 뜨고 하지만 옛날엔 그게 아니었잖아. 그냥 전화기처럼 수화기였잖아요. 그래서 보경씨가 그 인터폰을 들고 누구세요? 라고 하는데 거기서 목소리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요. 밥 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누군가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갑자기 대뜸 밥을 달라고 하니까 보경씨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보경씨가 밥 없어요 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는데, 그날도 신기하게 꿈속에서 보경씨가 그렇게 바쁘더래요. 느낌상으로 청소를 빨리 하고 또 어딘가를 나가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이 밖에 있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그 인터폰을 계속해서 울렸고 초인종을 계속 눌렀고, 그때마다 보경씨가 이제 들었고 누구세요 하면은 밥 좀 주세요. 밥만 주면 된다니까요. 그냥 한 공기만 주세요. 안 되면 물이라도 주세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보경씨가 없다니까요. 벨 그만 누르세요 하고 딱 끊었는데,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문을 쿵쿵쿵쿵 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대요. 그래서 결국 보경씨가 이제 인터폰을 들고 자꾸 왜 이러시냐고, 다른 집 가세요. 저희 집 계시지 말고 다른 집에 가서 이러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은 문을 좀 열어서 자기랑 대화를 좀 하자고, 뭐야? 문만 좀 열어달라고 이번에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근데도 보경씨는 그때 꿈속에서 무섭기보다는 그냥 되게 성가신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꿈에서 보경씨가 그 왜 우리 문에 잠금 장치 있잖아요. 이렇게 똑딱 거는 거, 그거를 이제 걸어들고 하도 문 열어달라니까 그걸 걸어둔 상태에서 문을 딱 열었는데
이제 그 문을 여니까 그 사람이 그 좁은 문틈 사이로 아 제발 물 한 잔만 달라니까요 하면서 그 문을 미친 듯이 이제 막 이렇게 열더래. 그 순간 꿈에서 딱 깼다고 합니다. 뭐야? 그 순간에도 얼굴이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하는 꿈은 좀 무섭잖아. 그래갖고 보경 씨가 아 좀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나? 학교에서 좀 힘들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왜 자꾸 이런 꿈을 꾸지? 라고 생각할 때쯤에 딱 그 꿈을 꾼 그 주말에 보경 씨네 친할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보경 씨네 집에 잠깐 오시게 됐대요. 근데 이 친할머니가 보통 때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시엄마가 함부로 아들 집 가는 거 그것도 며느리한테 실례예요. 이러면서 그 보경 씨네 집에 오시는 일이 거의 없었대요. 그러니까 보경 씨네 부모님이 아 어머니 뭐 이번에는 꼭 올라오셔라 저희가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먼저 올라오시는 일이 없는 분이셨는데 정말 갑작스럽게 그 주말에 올라오겠다는 연락이 왔었다고 합니다. 할머님이 먼저. 아. 그러다 보니까 보경 씨네 가족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할머니가 왜?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큰 어른이 오신다고 하니까 보경 씨네 부모님은 이제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신기하게 할머니가 평상시였으면은 오신다 하더라도 보통 하룻밤 정도 주무시고 보통은 이 큰아버지 댁에 가시거나 좀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데려다 주시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날은 올라오시자마자 나 한 3, 4일은 좀 머물러다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엄마도 되게 시어머니가 이런 경우가 없다 보니까 그게 불편하다기보단 좀 이상하고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알겠다고 하고 그렇게 할머니가 하룻밤을 보경 씨와 함께 잠을 주무신 뒤에 다음 날이 됐는데 아침이 밝자마자 할머니가 보경 씨 어머니한테 다급하게 얘 애미야 당장 시장에 가갖고 그 시장에서 제일 큰 회칼 하나랑 팥이랑 그리고 그 천일염 하나랑 그리고 그 시장 가면 그 명주실 그 하얀 실 그 팔어 그 당장 사오거라 라고 하면서 엄청 급하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보경 씨 어머니가 왜요 어머니? 라고 물어볼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다급하게 빨리 사오라고. 아침이 밝자마자 너무 막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보경 씨 어머니도 어버버버 하면서 이제 시장을 가서 그걸 사오신 거지. 근데 평소 보경 씨네 친할머니가 원래도 절에 워낙 많이 가시는 분이고 또 이런 기도도 많이 절에 가서 드리시는 분이라서 할머니들은 원래 좀 또 그런 게 있잖아. 그리고 왜 우리 옛날에는 어른들이 또 여기다가 애미야 팥나라 여기다가 뭐 밥 공기 하나 더 올려놔라 하면은 저희 엄마도 항상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예 어머니 맞아. 이러고 네. 했었잖아요. 맞아요. 옛날 저희 할머니도 항상 주방에다가 저희 엄마한테 주방에도 신이 다 계시니 주방에다 너네 집 주방에다가도 물을 떠나라 이렇게 시키셨거든. 우리 엄마는 성당 다니셨거든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해. 왜냐면 시어머니가 시키니까. 맞아. 옛날엔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쵸. 그래서 보경 씨 어머니도 아 시어머니가 시키니까 뭔가가 안 좋구나 라고 해서 급히 시장에 가서 그것들을 이렇게 사오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할머니는 중얼중얼 뭔가 연불 같은 걸 외우시듯이 막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시더니 소금은 어떤 큰 바가지에다 떠갖고 현관문 앞에다 두시고 팥을 이제 온 방 곳곳에다가 이렇게 막 던지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칼에다가 명주실을 이렇게 칭칭칭 감아가지고 그거를 거실 소파 밑에다가 넣어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들아 이거 아무도 만지지 마라 이러시면서 네 오늘부터는 이 3일 뒤에 큰아들 네 가는 날까지 내 방에서 안 잘 거다. 내 거실에서 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뜬금없이 그 거실은 불편하잖아 어떻게 보면은. 근데 뜬금없이 거실에서 주무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행동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이제 아무도 왜요 어머니? 왜요? 뭐 보이세요? 뭐 이런 얘기를 못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경 씨네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3일이 지나고 나서 할머니는 됐다 마, 내 이제 큰아들네로 갈란다 마 이러시면서 이제 보경 씨 아버지 보고 데려다 달라라고 하셨고 보경 씨네 아버지가 할머니를 그렇게 모셔다 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한 3주에서 한 4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흘렀을 때
보경 씨가 그날은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아침 수업에 그 공강이어가지고 늦잠을 잔 날이었대요. 늦게까지. 그래서 점심때까지 잠을 자고 이제 실컷 잠을 자고 나오는데 거실에 있던 보경 씨 어머니가 갑자기 보경아, 너 혹시 최근에 너 윗집 아저씨 본 적 있어?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잊고 있었어. 잠깐만, 잊고 있었잖아. 보경 씨도 잊고 있었던 거야. 할머니도 오시고 막 정신없고 하다 보니까 나 최근에 아저씨를 본 적이 없네? 잠깐만, 마지막으로 언제 봤었지? 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엄마,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 아저씨 최근에 본 적이 없네? 설마 그 아저씨 뭐 저기 도둑질하는 거 걸려갖고 뭐 어디 깜방이라도 갔나? 아니 뭐 이혼이라도 했대? 라고 했더니 엄마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윗집 아줌마를 오랜만에 만났거든. 근데 아줌마가 표정이 얼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내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글쎄 그 아저씨 건강했잖아. 근데 3주 전쯤에 자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 그래서 안 보였던 거였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다 잊고 있었잖아요. 꿈 얘기하고 막 할머니 얘기하고 하니까 잊고 있어. 다들 할머니 오시고 하다 보니까 그 잊고 있었던 거야. 정신도 없고. 그래서 진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보경 씨가 잠깐만,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나 할머니 오시고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원래 보경 씨가 왜 이상한 꿈을 자꾸 꿨었잖아요. 그 꿈을 꿨는데 그때쯤부터 이상한 꿈도 안 꾸기 시작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경 씨가 어머니한테 엄마 나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나 3주 전쯤인가 한 달 전쯤에 나 이상한 꿈 진짜 많이 꿨거든. 그 꿈이 뭐냐면은 야, 너 혹시 누가 밥 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하지 않지? 뭐야, 엄마도 꿨어? 그거 어떻게 알아, 엄마가? 야, 소름 돋는다, 야. 야, 니네 아빠가 왜 한 달 전쯤에 아침에 막 짜증 식당 앞에서 막 밥상머리를 두고 막 짜증 온갖 짜증 다 냈던 날, 그날 기억하지? 기억해. 그게 아빠가 짜증 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날 밤에 가위를 너무 심하게 눌려가지고 아빠가 그날 아침에 짜증 냈던 거였거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날 이상한 꿈을 꿨는데 아빠가 꿈에 누가 자꾸 밥 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밥 안 줄 거면 물 한 잔만이라도 달라고 집에 잠깐만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냐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되게 애걸복걸하는 꿈을 꾸면서 가위에 눌리셨대요. 그러면서 밥을 안 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보경 씨가 너무 무섭잖아. 그래서 대박이다. 엄마, 그러면 할머니는 그때 왜 오신 거야? 아빠가 그 꿈 꿨다고 할머니한테 얘기했구나 라고 했더니 엄마가 할머니? 야, 니네 아빠 성향상 잘도 엄마 나 이런 꿈 꿨어요 하고 전화하는 사람이겠다. 그게 아니라 네가 너무 어려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 해줘도 되나? 사실은 너네 할머니가 그날 3일 외 뒤에 큰형님네 간다고 하면서 가셨잖아. 큰형님네 가시기 전에 나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할머니가 그 시골집에서 꿈을 꿨는데 지금 일가족이 사는 빌라 있잖아요. 이 빌라 안에서 사람들이 관을 들고 자꾸만 나오더래요. 근데 그 관을 자세히 보니까 하루는 그 관이 보경 씨 이름이 적혀 있었다가 하루는 아빠 이름이 적혀 있었고 또 하루는 보경 씨의 친오빠, 손자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생각에는 셋 다 갈 데가 안 되는데 이 셋이서 사는 집에서 관이 자꾸만 나오고 그 관에 이 딱 3명 이름이 자꾸 번갈아 가면서 이름이 바뀌는 꿈을 꾼 거야.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너무 찜찜해가지고 이 집에 올라오신 거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아저씨 돌아가신 그 시점이랑 할머니가 올라오신 시점이랑 그 꿈이 다 들어맞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어머, 야, 너랑 얘기하니까 나 소름 돋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보경 씨가 헐, 그럼 엄마 혹시 나랑 아빠는 그런 꿈 꿨다고 치면은 혹시 오빠는 그런 꿈을 안 꿨대?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엄마는 너 오빠 안 그래도 내가 물어봤는데 너 오빠는 그런 꿈을 꾼 건 없는데 니네 아빠가 그 가위에 눌리고 나서 며칠 뒤에 꿈에서 어떤 여자가 보경 씨 방이랑
보경 씨 오빠 방 사이에서 서가지고 방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누굴 데려가야 되나? 이러면서 두리번거리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가위에 눌리셨대요. 그러니까 그 가위에 눌리는 아침마다 그렇게 아빠가 신경질적이었던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는 너 어디 가서 이거 얘기하지 마. 너 이상한 소리 듣는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직도 이 얘기를 하면 너무나도 무섭다고. 미쳤다. 소름 돋나 봐요. 아니 근데 꿈에 누가 찾아오고 뭔가 그게 좋지 않은 건 뭐가 있나요? 꿈에 찾아오는 거는 당연히 내가 얘기했잖아. 저승사자는 보통 자기 조상이 찾아온다거나 아니면은 조상이거나 아니면 진짜 사자기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와이프가 그런 이 비슷한 꿈을 꾼 거야. 누가 자꾸 들어오려고 집에 해서 계속 막는 꿈을 꿨는데 이게 너무 좀 짧긴 한데 제가 그날 뭘 경험했었냐면 저녁에 이제 와이프가 그 부엌 쪽에서 막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TV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저를. 그래서 왜? 했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왜? 하다가 전 짜증이 난 거죠. 아 진짜 또 막 불러놓고 딴 거 하나 보다 해서 왜 말해? 했는데 말하고 있길래 그쪽으로 이제 간 거죠. 왜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냐고.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꿈이 아니고 진짜 육성으로 여보를 들었어. 왜? 했는데 혹시 걱정이 돼서. 근데 나 방금 이 얘기 듣다가 이 비슷한 사연 들어온 거 있어. 우리 메일로도. 진짜요? 누가 자꾸 불러가지고 집에 엄마가 자기 이름 불렀나 아니면 아빠가 누가 불렀는데 부른 적이 없다고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저승사자 꿈을 꾸고 막 이랬었거든. 그건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죠. 그 순간 잘못 들을 수는 있어. 우리도 환청이 잘못 들리거나.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거나 아니면 자꾸 집안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면은 그때는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는 있죠. 그 소리도 듣고 꿈도 꾼 거면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월 1일에 죽어야 돼.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승에 명부가 올라가 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날짜예요. 근데 우리 조상이 막고 있어. 아유 너무 불쌍하잖아요. 봐주세요 하고 자꾸 막아. 그러면은 이제 저승에서 자꾸 데리러 와. 가까운 조상이 아니라 먼 조상에서 찾아와. 근데 먼 조상은 감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생각해봐. 벨라 씨의 어떻게 보면 자녀의 자녀예요. 그러면은 뭐 얼굴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고 없어. 빨리 데리고 가야 돼. 나는 내 임무를 빨리 수행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 할머니가 제발 불쌍하잖아. 저 고생만 했는데 하루라도 더 살게 해줘. 하루만 더 이렇게 자꾸 쫄라. 그러면은 이게 데리러 오다 보니까 자꾸만 집에 왕래를 하다 보니까 안 죽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네. 계속 막다 보니까 하루만 쪼르다 보니까 근데 저승사자들이 계속 찾아와요. 그러면은 집안에 자꾸만 식구들이 아파온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나한테 동생이 있어. 여동생이 있는데 우리 여동생이 하필 지금도 우울해. 우울증이 걸려있어. 이게 맨날 남자친구랑 하필 또 오늘 싸웠네? 싸워갖고 막 우울증이 막 치솟을 때야. 막 미친 듯이 막 오늘 또 술까지 먹었네? 근데 하필 저승사자가 또 와. 그럼 얘가 가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네. 얘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제가 내림받은 지 초기부터 들은 얘기인데 왜 우리 무당집 가면은 예를 들어서 둘이가 남매야. 그러면은 너가 죽어! 이렇게 딱 알려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랜덤을 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죽을 때는 맞는데요. 이게 참 신기해. 우리가 그래서 랜덤으로 돌린다라는 표현을 진짜로 그렇게 하는데 누가 죽을지 몰라. 근데 어쨌든 너네 대에서 너네 학렬에서 죽는 거 맞아 이거예요. 무섭다. 방심할 수 없겠는데? 그 집안으로. 그치, 집 안으로 보는 거예요. 집 안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 내가 죽을 때인데 우리 할머니가 자꾸 날 막래. 근데 우리 여동생이 하필 그래. 그러면은 저승사자 자꾸 왕래 하잖아요. 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얘 좀 어렵네. 쉬운 애 데려가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할머니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노인네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점집 가면은 옛날에 왜 갈 사람이 안 가고. 갈 사람이 안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자손들의 명을 빨아먹고 있다라는 표현을 옛날에 실제로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 친구도 점을 보러 갔었는데 그 집 어머니가
이제 그 외할머니가 연세가 엄청 많이 되셨는데 안 돌아가시고 계속 정정하게 계시니까 어디 점집에서 할매가 죽어야지 기운이 다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는 이거는 진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좋은 게 아니라 할머니가 가실 때가 됐어. 그러니까 사자들이 자꾸 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데 할머니가 아직 안 가실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럼 할머니가 죽어야 좋나? 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왜냐면은 할머니가 또 안 가신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또 그런 할머니를 보호하는 바로 윗대의 조상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우리 집안에 그 정도로 안 좋은 사람이 없으면은 괜찮아. 다들 기운이 건강하면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라 꼭 이렇게 기운이 비실비실거리는 놈이 하나가 또 그냥 죽어버릴까 씨 이러면서 그런 놈이 하나 있어. 그러면은 이제 조상에서 봤을 때는 야씨 90 먹은 노인네보다 네가 더 못하네. 네가 더 기운이 더 허하네. 야씨 네가 죽는 게 낫겠다 씨. 그러면서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 그딴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딴 식으로 하면은 너는 지금 살려놔도 너는 또다시 사자들이 들이쳤을 때 죽을 놈이여. 그러니까 그냥 데리고 가는 거고. 그래서 랜덤이라고. 네, 그래서 랜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손님들을 보면은 특징을 말해줘요. 이 집에 남자입니다. 남자고요. 아들이거나 아버지거나 할 확률이 높네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뭐 진짜 그러면 이럴 수도 있겠네요. 오늘 둘이 왔는데 내 뒤에 보여 일단은. 근데 내일 모레 얘한테 붙을 수 있고 뭐 그런 얘한테 갈 수 있고. 간다기보다는 자꾸 들락날락하니까 저승사자가 들락날락하니까. 그래서 왜 아까 얘기한 거에서 이어서 하자면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제 집안에 안 좋은 거를 할머니가 이제 다 들고 가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괜찮아진 건데 이걸 이제 결과를 봤을 때 결과만 두고 해석을 했을 때 이제 무당들이 아유 할매가 죽어야지 집안이 다 평온할 텐데 이제 이런 표현을 써서 문제인 거야. 옛날 무당들은 옛날에 이런 할매가 저 자손들이 명을 다 빨아먹고 있어 좋은 운을. 그럼 이제 손자가 되게 이기적인 손자 한 놈이 생각했을 때 뭐야 나 지금 사업하는데 나 더 잘 나갈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자꾸 안 되니까 할머니가 안 죽어서 그런가? 라고 실제로 상담 오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거의 뭐 고려장 느낌으로. 맞아. 제가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희 할머니가 사실은 시골에 지금 안 돌아가시고 계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혹시 사업이 안 풀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소리를 하죠? 제가 전 보러 갔는데 이 무당이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안타깝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표현이 너무 아쉽네요. 맞아. 표현법이. 결과는 어떻게 원리는 맞는데. 원리는 그렇게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100%도 아니다.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 임팩트 있게 뭐 옛날 무당들은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또 그래서 더 오해할 수 있고 맞아. 편견이 생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맞아 정확하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설명을 해줘도 결국은 순간 확 와닿고 확 자극적인 거에 꽂히다 보니까 이제 그 말들만 계속해서 그랬는데 이제 나는 신액이요. 나는 점을 막 잘 몰라. 근데 이 얘기를 들었어. 그럼 이게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 말이 전달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손자 입장에서는 속으로 할머니 빨리 죽어야지. 내가 운이 잘 트일 텐데. 이러잖아.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지. 오늘 약간 그 무업 관련 오해와 편견을 푸는 시간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많이 하는 얘기고 그게 아니라 할머니가 안 가시는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다. 대신에 할머니가 원래는 1월 1일에 가시는 건 맞아. 가시는데 지금이 이제 3월이네? 근데 계속해서 사자들이 치다 보니까 집안이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그게 할머니가 꼭 가실 양말이면 가시겠지. 근데 안 가시는데도 이유가 있겠지. 너네 집에 더 안 좋은 사람이 있나 보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이해되시죠? 근데 그러면 보겸씨로 이제 돌아가서 보겸이 아니고 보경이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보경씨로 돌아가서 이제 보경씨로 돌아가서 그 위에 아저씨가 그럼 돌아가셨는데 맞아. 그 얘기 해야 돼. 이 가족이 아니잖아. 가족이 아닌데 왜 이런 영향을 받았나.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 보통은 이렇게 가족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이게 가족이 아닌데도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이 사자기가 너무 세게 오는 거야.
이제 너무 세게 오면요 실제로 이 같이 사는 건물에도 영향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예전에 그럼 동네 사람들까지 번지는 그런 느낌이. 맞아. 그래서 왜 우리가 집 잘못 들어갔다가 이제 집의 문제뿐만 아니라 터의 문제? 터에 진짜로 사자들이 자꾸 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자들이 직접적으로 데리고 갈 수는 없어. 대신에 이 집을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 길목일 수도 있는. 왜냐면 윗집에 가야 되니까 아저씨네 집에 가야 되는 거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문 열어줬으면 집. 문 열어줬으면 이제 이 집으로 가는 거지. 잘못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왜 이것도 예전에 얘기한 건데 우리 대수대명도 똑같은 거잖아요. 명패를 바꾸는 거잖아. 홍길동을 김길동으로 바꿔놓고 이제 저성사에 왔는데 왜 성씨가 바뀌었지 하고 홍길동 찾으러 다른 데로 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죽을 때가 아니야. 근데 자꾸만 이런 저승사자들이 와가지고 집을 자꾸 찾고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재수가 없으면 이제 이 집에서 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집들은 대수대명을 치는 건데 이 할머니가 아까 하셨던 게 이제 비방을 하셨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거는 일반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나도 이제 저 얘기 들었으니까 칼 사다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해야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할머니가 엄청나게 불교를 믿고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서 집을 지킬 수 있는 힘 정도 있으신 거지. 그러니까 타인의 점을 보거나 타인의 뭐 이런 집안까지 보호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 집 정도는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도력을 갖고 계신 할머니다 보니까 이걸 이제 산대신이라는 표현을 그만큼 열심히 여태 동안 기도 드리고 한 게 있어서. 맞아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을 지킬 수 있는 분명히 이 집에 또 윗대에는 또 많이 비셨던 할머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옛날에 아마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막 집안에 뭔가 안 좋은 일들을 해결을 해준다던가 왜냐면 할머니들 옛날에 많이 비셨잖아. 옛날엔 종교도 다양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일하고 물 떠놓고 비는 거밖에 없으니까 정말 순수하게 비셨잖아요. 그냥 막 지금처럼 막 우리 아들 막 주식 코인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만 해주세요라고 순수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천신에다가 비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통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문득 생각 든 게 이게 보경 씨는 사연을 보내서 이렇게 오픈이 된 거지만 혹시나 그 건물에 다른 또 분이 만약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꿈을 꿨다고. 그 생각이 훅 들었어요. 그랬으면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가족이 아니라 어떠한 공간 때문에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실제로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전에 어떤 사모님이 어떤 동네에 엄청 잘 사시는 분이셔. 근데 그분이 굿이라든지 이런 기운에 엄청 예민하신 분인 거야. 근데 그분이 실제로 남편이 이런 지게차, 중장비를 엄청나게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점을 보러 갔다가 남편이 건강에 멀쩡해. 막 운동 엄청 열심히 해. 비타민 막 통째로 챙겨 먹는 분이신데 그 점을 보러 갔다가 무당이 그 남편이 공사하는 땅에 사자기가 왔다 갔다 한다. 남편을 대수대명을 쳐라. 이 소리를 한 거야. 근데 이제 다른 아줌마들 같으면은 남편 지금 건강하고 멀쩡하고 잘만 살아가는데 뭔 소리냐 하고 넘겼을 텐데 이분은 옛날에 자기가 바닥까지 찍었다가 올라왔던 경험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올라올 때 어떻게 보면 이런 무속신앙의 도움을 받아서 올라왔던 적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 엄청 예민하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싶어갖고 남편 대수대명을 친 거야. 아무 일도 없는데 남편이. 그리고 남편 대수대명을 치고 나서 얼마 안 해서 진짜 그 지게차 포크레인 하는 그거는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벽인지 뭔가를 세워둔 게 그게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 바로 진짜 한 2m 앞에다 아저씨가 그대로 깔리시고 즉사하시고 이 사모님의 사장님은 사신 거야. 근데 눈앞에서 그걸 그냥 보신 거야 바로. 근데 그게 딱 그게 무너져 내린 게 가벽이 그렇게 막 크지도 않았대. 임시 가벽처럼. 근데 좀 무거웠겠지 어쨌든. 그게 세워둔 게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텄는데 그 아저씨 바로 1m, 2m도 안 됐다 하더라고. 소름. 와 미쳤다. 그래갖고 그 같이 일하셨던 그 분은 거기서 즉사하시고 바로 돌아가시고 그 아저씨는 바로 사셨지. 그럼 그 여자분은 진짜 더 신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런 거에 예민하시고
구술 엄청나게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게 무당이 단순히 대수대명 쳐! 한다고 해서 막 이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그리고 이 정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라면은 그냥 얘기를 듣진 않습니다. 예. 근데 자기도 뭔가 느낌이 순간 탁 왔겠지. 근데 그 느낌이 이럴 거야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딱 오는 것 자체도 조상이 알려주는 거거든. 복이죠, 복. 복이지. 응.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느낌이 우리 남편은 너무 건강해. 너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대수대명을 치는 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사실. 그건 진짜 그 집의 복인 거지. 아 대박이다. 그렇게 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너무 무서웠다고. 하고 남편이 떨면서 전화 왔었다고. 체감온도는 그럴 거 아니에요. 병원 갔는데 암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수술을 먼저 하자. 이런 기분일 텐데. 맞아. 진짜. 그런 기분인데, 이거는 해야 되겠구나. 와. 대박이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막 무당 말을 무조건 맹신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다. 그거를 순간 들었을 때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도 그 집 복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약간 무서운 거는 교묘하게 그 꿈과 제가 들었던 거 그리고 약간 지금 가까이 살고 있는 처제가 약간 심적으로 좀 힘듦이 있어가지고 약간 다니고 있거든요. 어디를 다녀요? 병원을 이 쓰리 콤보가 무섭다.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라서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될 신호겠네요. 3단 콤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 나눴던 거에. 근데 특징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까요? 그러면은 아, 예, 좋습니다. 이렇게 사자들이 들이칠 때 특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사자들이 자꾸 우리 집에 쳐. 그러면은 가장 큰 특징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멀쩡하던 사람들이 이제 몸이 아파오기 시작한다거나 몸이 근데 그게 아픈 게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게 무겁게 눌리는 느낌을 자꾸 받아요. 눌리는 느낌. 무겁게 돌덩이에 눌린 것처럼 몸이 자꾸 무겁고 축 처지는 느낌. 갑자기 말이 이거 없어지셨는데 내가 지금 갖다 붙이는 건가? 잠깐만. 돌덩이에 우리가 압사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 그냥 죽이면 편해. 죽이면 편한데 그게 아니라 우리 돌덩이로 눌리면요 죽지도 않고요. 숨쉬기도 힘들고 고통스러워. 제가 이 비유를 하는 이유가 이거랑 똑같아요. 무거운 돌에 천천히 눌리면요 숨쉬기가 힘들어. 숨쉬기가 힘든 증상, 몸이 무겁게 눌리는 증상. 자, 숨쉬기가 힘든 게 뭐가 있겠어요? 공황장애 같은 게 있겠죠. 정신병, 공황장애가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심각하지 않아. 내가 막 환청이 되는 귀신을 보거나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진짜 호흡이 어려워지는 공황장애처럼
그런 증상이 온다거나 그리고 몸이 자꾸만 축축 처지고 무겁게 누군가가 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안에서 이런 기운에 예민하거나 한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근데 그 꿈이라 하면은 막 귀신이 보이거나 이런 꿈도 아니야. 조금은 산란한 꿈, 정신없는 꿈 이런 꿈을 꾸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막 왜 검은 연기가 들어오는 꿈 이렇게 확실하게 꿈을 꾸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되게 정신이 없는 꿈 아 이게 뭐지? 이렇게 잠을 자도 깊게 잔 것 같지가 않는 꿈 이런 꿈들을 이제 꾸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벨라 씨가 이제 당사자야. 벨라 씨네 집안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벨라 씨가 그런 꿈들을 꾸기 시작하고 내가 울적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증상이 들어오냐 이게 이제 심각해지면요 우리가 히키코모리라고 해서요 난 혼자 있고 싶어. 아무도 안 만나고 점점 이제 회사도 다 지겹고 회사 문제 없어 나 여태까지 잘 다녔어. 근데 갑자기 사람이 이성적으로 바뀌어요.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있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꽂혀요 뭔가에. 꽂혀서 갑자기 사람이 겁나 이성적으로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 이제 긁기 시작해요. 이건 이래서 이게 문제였고 저건 저래서 이게 문제였고 회사에서도 생각해보니까 다 괜찮은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괜찮은 게 아니었어. 나는 이래서 나는 이 회사를 도망쳐 나가야 돼 라는 생각이 이제 꽂히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뭔가 철든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이게 막 사자기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막 갑자기 막 이상해진다거나 하는 게 잘 몰라.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냐면 굉장히 이성적으로 보이거든 그 순간에는. 왜냐면은 내가 꽂혀야지 판단을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거든. 우리 수동적으로 그냥 회사 갔다가 집에 갔다가 이러진 않아요. 내가 결정을 하기 시작해 이제부터. 어떠한 결정? 내가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라는. 근데 그 그만둬야겠다가 나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야. 명분도 있어. 명분이 너무 확실해. 이성적 판단. 갑자기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근데 그럼 외부 사람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뭔가 깨달았구나. 근데 사람은 갈수록 퀭해. 퀭하기 시작해. 그리고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싸움이 잦기 시작해. 근데 그것도 엄청 꼬투리 잡아가지고 팍팍팍팍 얘기해. 얘는 그냥 수동적이지가 않아. 너 갑자기 잠깐만 너 생각해보니까 너 전에 이랬지. 너 10년 전에 이랬잖아. 너 5년 전에 나한테 그 돈 100원 빌려나가고 또 안 줬잖아. 갑자기 뜬금없는 걸로 이제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증상이 있냐. 자, 두 사람이 부부예요. 부부야. 갑자기 여기서 같이 살기가 힘들어져. 이건 진짜 증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점을 보다 보면요. 이게 사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은요. 보통은요. 별거를 한다거나 집에 있던 외부 사람, 그러니까 결혼 온 사람이요. 뛰쳐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바람을 핀다든지. 이건 진짜예요. 최근에 오셨던 분도 그런 경우였어. 이 남자분이 내가 굳이 저는 이 바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증오하는 사람인데도요. 이 집은 그렇게 바람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사자 얘기가 나왔었어. 사자들이 자꾸 들락날락 하면은요. 멀쩡했던 남편이 갑자기 집에 오기가 싫어져. 집에만 오면은 이상하게 힘들어. 근데 그 힘든 게 뭔지 모르겠어. 그냥 싫어. 왜? 이 집 조상에서 싫거든.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집 조상에선 돕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집 조상에서는 자꾸 이 집에 들어가면 사자기들이 있으니까 지켜줘야 되기도 하고 우리 자손이 그러니까 우리 자손까지만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 조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손이 이런 안 좋은 기운에 영향받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집에 들어가기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밖으로 하는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모르잖아. 조상의 뜻을. 그러니까 이상하게 집에 문제가 없는데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져. 그런 증상들. 그래서 뜬금없이 늘 같이 일하던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슈퍼집 아줌마 예를 들어서 슈퍼집에 알바하던 편의점에서 알바하던 처녀한테 갑자기 홀려가지고 저 사람이 이뻐 보이기 시작해 갑자기. 근데 다음날 되면 내가 미쳤나? 내가 저 여자를 왜 이뻐하지? 하는데 또 그 다음날 또 예뻐 보여. 그러니까 약간 그건 도움의 방식이지만 좀 이상한 그쵸. 방향으로 풀게 하는구나. 이런 증상들이 진짜 생겨요. 내가 최근에 온 분도 그랬었어. 그럼 지금 얘기 들은 거 중에 제가 하나 옛날에 본 거 있는데 그 사자기가 들어오면
그 사람 곁에 사람들이 다 떠난다. 그래, 다 떠나요. 그게 그런 이유구나.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그 우리 망자 얘기에서도 똑같이 나와. 죽을 때가 되면 이 사람을 홀로 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끊어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을 보통 끊어낸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야 우리 떠나갈 거야 너 잘 있어라 이렇게 하고 떠나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먼저 아까 얘기했잖아. 지가 끊어내. 야 잠깐만 나 생각해보니까 너 그때 기분 나빴어. 썩 꺼져. 잠깐만 회사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빠. 나 여기 그만두겠어요. 지가 스스로 끊어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모진 말을 저렇게 하냐? 쟤 어쩜 저렇게 말을 저렇게 쏘아붙이다. 정 떨어져. 주변에서는. 이제 정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약간 히키코모리가 되면서 점점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다. 이거는 이제 공통적인 특징들 중에 하나고 이제 집집마다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는데 뭐 더 심각한 집은 진짜로 뭐 집에 멀쩡했던 사람들이 사고가 잦게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나기 시작한다던가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신기하게 방금 얘기했던 그런 증상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이런 얘기했다고 해서 막 이제 바람을 어떻게 그거 보면은 핑계 삼아. 나는 지금 사자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러시는 분들이 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왜냐면은 그도 그럴 수밖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조상에서는 바깥으로 나가게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바깥으로 나갈 이유가 없어. 뭐 멀쩡해 와이프도 멀쩡하고 집도 멀쩡한데 왜 내가 왜 자꾸 이러지 하다 보니까 이 조상에선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눈을 가게끔 하는 건데 그게 막 진짜 막 내가 이 사람과 연애하듯이 막 엄청나게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날에는 홀렸어. 어떤 날에는 내가 미쳤나 보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진짜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1차 징후가 있고 2차 징후가 있고 거기까지 갔을 때가 그게 근데 이제 바람을 그게 아니니까.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신기하다. 무섭다. 잘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지금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휴가들 많이 가실 텐데 휴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저 지금 휴가를 왔습니다. 육퇴. 예, 너무 좋은 육퇴. 막 6시간 막 풀로 하고 싶은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음 얘기는요. 저기 휴가와 관련된 숙소 숙소. 얘기입니다. 너무 재밌겠다.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